무역 실무에서는 이런 무역 계약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성립의 요건 자체를 사실 묻는 문제보다는 무역 계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역 계약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 네 가지. 첫 번째, 아까 전에 봤던 그 계약이 가지고 있는 요건에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낙선 계약. 쉽게 말해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무역계약이 성립했다. 두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선 계약으로서, 합의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의 일방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거래 목적물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성립이 된다. 결국엔 의사표시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상계약.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무역 계약의 기본적인 성립의 요건 중에 하나인 약인이란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상계약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은 반대급부로서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계약이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쌍무계약적인 성질. 그쵸? 분명히 두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매도인도 의무사항이 생기고요, 매수인도 의무사항이 생겨요. 뭐 대표적인 것들은 뭐 물품의 인도겠지만, 물품 인도만 다 아니에요. 물품 인도도 해야 되고, 계약에서 내용에서 정하는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야 된다. 매수인도 마찬가지겠죠. 대금도 인도해야 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는 등등.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아까 전에 말했죠. CISG라고 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이러한 계약 자체에 대한 성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에 대한 부분을 14조부터 24조까지도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매도인의 의무사항들, 매수인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도 CISG 30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9조. 60,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65조까지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CISG 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 이렇게 구분해서 다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각각 무역계약으로서 성질하면 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이 생기고, CISG 이외에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3대 법규라고 하면 이제 인커텀즈라고 하는 게 있죠. 인커텀즈에 가면은 11가지의 규칙을 배우는데, 이 11가지의 규칙 안에서도 각각의 규칙별로 모두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고 매수인의 의무가 어떻게인지 각각 10가지씩의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라는 것들이 사실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만약에 문제에서 매도인의 의무사항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CISG에 있는 내용을 쓰고 인커텀즈에 있는 내용을 다 쓰라고 한다면 써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 불요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무역계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왜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를 체결한다라고 했죠. 청약을 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우리의 무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상호간에 협정을 체결했었다고 한다면요, 무조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건은 둘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계약의 조건이 되어서 반드시 서면성의 어떤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하겠지만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무역계약은 꼭 계약서가 없어도 불요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